자, 2020년 6월 17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성, 그 다음에 대원제약,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HCT 총 4종목.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으로 종목 선정을 했고요. 지금부터 차트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남성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정치 테마주라는 건 뭐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근데 누구 관련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홍정욱인가요? 아닌가? 남성이 누구 거예요? 이낙연이에요? 얘도 이낙연이에요? 자, 일단 월봉으로 보면요, 위아래 꼬리가 굉장히 많죠. 그죠? 위아래 꼬리가 굉장히 많고, 그 위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이게 매물이 됐을 확률도 있는 거고, 차후에는 이게 하나의 매집이 될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한데, 지금의 모양으로는 이 월봉상에서요 보면, 자, 고점의 꼬리가 하나, 두 개죠. 그죠? 두 개예요. 그러면 한 번 더의 꼬리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그게 위가 될지 같은 자리가 될지 아니 그 밑에가 될지는 모를 일이지만, 지금의 그림으로는 한 번 더 남아 있다. 못해도 한 번 남아 있다. 근데 사실 보면 여기를 한번 찍고 밀렸기, 다시 반등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초창기 자리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의 엘리어트 파동에 해당이 전혀 안 되거든요. 또 여기도 매한가지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같은 자리를 하락할 때마다 비슷하게 찍었다라는 거. 대신 그 비슷한 하락이 어느 정도 저점을 높였다라는 기준이고, 뭐 이평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그래도 우상향이라는 관점인 거고, 이 지수의 이 지수래. 차트에 몸통을 만드는 자리도 기존의 요 자리에서 위아래로 횡보하면서 꼬리를 달았다고 한다면, 오늘의 자리는 이 자리를 넘어선 자리라는 거. 그죠? 저번 달에 넘어섰고 이번 달에는 요 윗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내려오더라도 요 자리 2,530원 혹은 2,500원 부근만 깨지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상승을 할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 상승을 했을 때 고점이 뭐 3,480원 정도가 1차, 그 다음에 뭐 2차, 마지막 여기가 3차, 4,000원까지가, 4,000원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수 있는 자리다.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 나중에 이 4,000원을 몸통으로 들여 밀었을 때, 다시 한 차례 요 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겠다 싶은 월봉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그림은 월봉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모습이. 이렇게 보더라도 그냥 고점을 딱 찍고 빠진 거거든요. 뭐 대충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각을 잡고 그 각에서 횡보를 이렇게 위아래 롤링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일단 일봉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요, 자, 기존에 시세를 내고, 그리고
주구장창 주가를 일단 하락시켰죠. 하락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 이 하락을 극복해주는 모양새가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 차례 눌린 자리예요. 지금은 눌린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의 그림으로 최근 들어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네요. 요 자리. 여기 다 지워야지. 헷갈린다. 요 자리, 여기에 저점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몸통 나오는 자리 하나 잡고 그리고 요 자리, 그죠? 요 자리에요. 그럼 2650원 오늘의 시가 부근인 거죠. 2650원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접근을 하는 입장이라면 요 자리죠. 깨지 말아야 될 자리는 2450원이에요. 2450원 밑으로 종가가 형성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그 다음 날이라도 다시 올려놓으면 상관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세 분출을 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되는 그림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시세 분출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종목이 아니다. 이낙연은 이 종목보다 다른 게 간다 라는 기준을 보면 돼요. 왜? 하락을 해주고 올라왔다가 눌렸던 요 자리에서 이 자리를 넘어섰으니까 요 자리가 무조건 지켜줘야 될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 라는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450원이 그 손절을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자리, 오늘의 시가 2650원, 혹은 난 조금만 더 길게 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음봉자리까지 본다면요 2450원이나 매한 가진 거고, 그냥 어제의 시가 2600원을 단기적인 손실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그림이에요, 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락을 해주면서 양봉이 나왔던 자리가 여기 하나 있고요. 2750원. 그리고 나머지는 죄다 음봉, 윗꼬리 살짝 달면서 음봉이고, 그리고 요날 하나 슈팅 한번 나왔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2900원. 그럼 2900원 위로 몸통만 올려놓으면 여기까지는 쉽게 잡아먹는다. 쉽게 잡아먹는다. 윗꼬리가 좀 나오기는 하지만 웬만해서는 쉽게 잡아 먹을 수 있는 자리다. 그러려면 2,900원을 단기적으로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좋고요. 좋고, 여기네요. 단기적으로는 3,450원이 단기적인 목표가예요. 3,450원. 요 정도 자리 되겠네요. 여기에서 오버슈팅 나오면 3,650원에서 3,75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위로 올라탄다라는 이제 기준이 되겠죠. 1차적으로 2,900원 위로 올라서고 거기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3,300원대 확인 한번, 3,200원대 한번 확인할 거고, 거기서 눌릴 때 2,900원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3,500원에서 3,700원대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여기서 이지랄을 하러 가기에는 아직 대선이 남았다라, 대선이 조금 6개월 이상 남았다라는 거죠. 6개월이 남았다. 그러면 한 차례 쏘고 조정을 2,900원 위에서 한 2개월 정도 받고, 여름 지나고 한 9월부터 재차 상승을 하면서 고점으로 확인하든 다시 한번 신고가가 맞나?
신고가를 가든 할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얘는 이해되시나요? 어차피 정치 테마주로 가는 종목이라서 이제는 대선을 준비해야 될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정말 종목 투자를 못한다, 내가 사면 항상 하락하더라, 내가 팔면 항상 상승하더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대선주를 슬금슬금 모으세요. 최소 3개월 기준 잡아놓고 3개월 동안 산다라는 생각으로 음봉으로 한 3-4% 빠질 때마다 소량씩 계속 사세요. 그래갖고 올 12월에 파세요. 1월이나. 이해되시나요? 분명히 100% 이상은 수익 줍니다. 기다림과의 싸움이겠지만 대신 종목 선정은 잘 하셔라. 종목 선정은 잘 하셔라. 뭐 이제 뭐 다 끈떨어진 거, 뭐 인기 없는 뭐 그런 사람 말고 이제 어느 정도 당연히 출마를 할 거라는 예상치에 맞는 사람을 하시든, 아니면 그 뭐라고 아주 그 역배라고 하잖아요. 저거 뭐야, 그 젊은이들 애들이 하는 거 뭐예요? 토토 같이 역배가 수학이 크듯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준이 확실하다면 그 종목에 투자하셔도 돼요. 무조건 200% 갑니다. 그 종목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뭐 황교안, 이낙연이, 뭐 이재명, 뭐 홍종욱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슬금슬금 모아볼 때도 됐어요. 대신 손절 라인, 꼭 지켜야 되는 손절 라인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이거 12월 달에 중수가 간대, 12월까지 간대, 막 요렇게 빠지는 종목 사면 결국엔 본전에 팝니다. 잘해야 결국엔 올라는 오겠죠. 본전에. 혹은 뭐 10%, 남들 뭐 100%, 200% 갈 때 10%, 15% 먹고 빠지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자리보다 깨고 내려가는 거를 버티면, 사실 여기를 목표로 잡았는데 요렇게 돼가지고 물량을 모으고 나면 올라올 때 결국엔 여기서밖에 못 팔아요. 왜? 쫄려서. 그죠? 그러니까 종목 선정 잘 하셔서 슬슬 정치 테마주도 모아가도 상관없어요. 이제 뭐 기껏해야 8개월 남았는데요. 뭐 내년 대선까지. 그죠? 그만 2개월 3개월 횡보한다 생각하시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슬금슬금 음봉에서 모아가면 승리한다. 대신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시간과의 싸움. 남들 막 수익 봤다 할 때 나는 차분하게 모아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대원제약 볼게요. 자, 오늘 아침부터 갭상승했던 종목들이 꽤 있었죠. 신일제약은 그 코로나 뭔 치료제 싼 가격에 어쩌고 저쩌고 치료 효과가 있다. 유럽에서 얘기가 나와서, 유럽에 처음에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약을 썼더라면 중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안 죽었을 텐데 좀 아쉽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신일제약이 대장인 것 같더라고요. 신일제약이 대장, 그 다음이 대원제약, 그 다음 뭐 부강약품, 그리고 명문제약, 뭐 기타 등등인데 다 그냥 음봉 맞고 밀렸어요. 신일제약 하나 빼고. 왜? 걔는 점상이니까 파는 사람이 없었고, 대원제약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는 밀었어요. 개인들이 많이 탔다라는 소리죠. 사실 뭐 어떤 분이 추천도 하셨고, 개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살짝 흔들어 주니까 미친 듯이 막 밀려서 내려온다라는 그런 모양이 됐는데, 일단 흐름은 사실 보면 강하게 이 양봉이 나왔던 자리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죄다 갭 띄워놓고 밀고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 갭 띄워놓고 이렇게 상한가 가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음봉 이 상한가를 다 잡아먹는 거래량으로 음봉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루 밀고, 그리고 갭 띄우고, 그죠? 그리고 밀고, 그리고 다시 작은 양봉 하나 나오고, 그리고 갭 띄우고 다시 밀었어요. 그죠? 그럼 실제적으로 상승한 날은 요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 하루밖에 없는 거고, 기존에 물려있던,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도 이제 당연히 상한가에 들어가면 안 팔겠지만 밀리면은 손해를 보더라도 팔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물 소화를 지금의 자리에서 해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 사실 이런 모양 만들기도 참 뭐라 그럴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즉 시총이 4천억대고 4천억 정도 떼고 이 단가가 그래도 10,000원, 20,000원대가 넘어가는 종목이라서 이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그냥 잡주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의 하는 모습은 거진 우선주 같은 그림이에요. 우선주. 정말 유통 주식수가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처럼 그런 그림을 만들어줘요. 즉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그러면 하락을 크게 해준 만큼 상승을 할 때도 강하게 뽑아 올릴 수 있는 종목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그림이에요. 일단 월봉을 보면 사실 기존의 바닥에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해주고, 이 주가가 슬금슬금 저점을 올렸을 때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흐름이 바뀌면서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죠? 올라갔던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고, 그 하락적인 추세를 어느 정도 돌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상승률이 요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슈를 타가지고 나오고 있는 그림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지만 그만큼 윗꼬리도 무시하지 못할 모양인 거고, 오늘의 고점, 최근 들어의 고점을 보면 22,800원이면 오늘의 고점이네요. 오늘의 고점이 22,800원인데, 이렇게 자리를 보면 기존에 여기까지 몸통 나왔던 자리고 22,200원, 그러고 그 전에 고점이 23,300원이에요. 500원이라는 갭이 나와요. 500원이라는 갭이 나와요. 차라리 여길 뚫고 밀렸었으면 좀 더 보기 좋은 그림이었을 뻔도 했는데, 어차피 뭐 상한가에서 그냥 밀렸기 때문에 이건 뭐 별 수 없는 일이지만요. 어찌됐든 이 23,300원을 아직 찍진 않았어요. 찍진 않았고, 여기 양봉 나왔던 몸통의 자리도 어차피 오늘 상한가가 22,800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살짝 못 미치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못 미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번 주 월봉상으로는 얘가 18,700원만 깨지 않으면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지언정 다시 한 차례 확인한다. 어디? 22,200원에서 23,000원 부근까지는 못해도 확인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주봉으로 따지면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요. 주봉으로 따지면 참 모양이 보기 흉하죠. 위아래 변동폭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 보기 흉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번 주에 몸통 위에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 이 자리 18,300원, 아까 18,700원 말씀드렸죠, 월봉상에. 그러면 주봉상에는 18,300원 밑으로만 이번 주에 내려가지 않는 그림이 좋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 차례 확인을 할 겁니다. 어디? 16,700원 부근까지. 16,700원 혹은 17,200원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바닥, 그러니까 저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기 깨지면 나가리가 되는 거고. 오래 걸린다라는 소리죠, 결론은. 나가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일봉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음봉이 많이 떨어져요. 음봉이 많이 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요날 거래가 살짝 들어왔던 요 자리, 그죠? 이 자리가 지켜야 될 자리죠. 그러니까 요날 여기서 저점을 찍고 그 다음날 반등을 어느 정도 해줬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고점이 이날의 저점이었던 거고, 오늘은 이슈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 저항대 부근이니까 뚫고 올리는 그림이 나와야 잘 버티는 그림인데, 올라가면서 매물 소화를 하니까. 근데 얘는 그냥 갭으로 올려놔 버리니까 상한가를 갔지만 밀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봉의 길이보다, 위에 윗꼬리 단 길이보다 몸통으로 빠진 길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몸통으로 빠진 길이가 많아요. 그러면 사실 보면 매도세가 많았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럼 매도세가 많았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럼 사실 이 거래량이 매도하고 매수가 매도하고 매수를 플러스한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면 누군가 매수를 한 거잖아요, 결론적인 거는. 그래야 거래량으로 인정이 되니까. 근데 매도가 분명히 강하게 나온 그림이에요. 왜? 봉이 기니까, 음봉이. 매도가 강하게 나왔지만 누군가 매수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냥 매도만 쭉 쳤다면 이런 거래량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매수매도가 나왔다라는 기준밖에 안 돼요. 그럼 누군가 여기서 물량을 넣었다 라는 기준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 봉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죠? 얘도 시가가 8%, 종가가 4%, 그러면 12%가 빠진 거고, 얘도 시가가 25%, 종가가 10%, 15%가 빠진 거거든요. 그죠? 얘 봉이랑 똑같아요.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위치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이 윗꼬리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거래량은 3배 차이가 난다. 재밌죠? 분명히 같은 자리인데 여기서 한번 털었는데 여기서 또 털었다. 그럼 여기 물려있는 사람이 나갔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거래량으로 따지면 요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한 2배가 더 나갔다 라는 기준인 거면, 누군가 일부러 억지로 매도 매수 하면서 여기 물량 털고 기존의 물량 매물대 털고 하면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얘가 지켜줘야 될 자리가 어딜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자, 보세요. 자, 기존에 상한가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 그리고 하락을 했던 자리가, 그 다음날 하락을 했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리고 양봉을 이 위아래 꼬리 만들었던 자리가 여기에요. 그리고 몸통, 이 처음 상한가 나왔던 저점이 여기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위아래 롤링을 하면서 여기 저점이 나오고 나니까 다음날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고, 여기 저점을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 양봉 나올 땐 여기가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하루 더 밀릴지언정, 내일 하루 더 밀리면 여기 자리겠죠. 18,750원에서는 오늘 시간에서 요정도 자리 찍었죠. 18,750원에서는 일단 지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 자리를 깨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고, 뭐 요런 뭐 양봉이 나오든 음봉이 나오든 요런 마무리가 되고 다음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요 자리를 뭐 쳐맞는 그림이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다음날 혹연 한 번 더 밀린다, 한 번 더 밀리는데 이 윗자리에서 지켜주더라, 그리고 양봉이 또 한 번 쏟는다, 그러면 뭐다? 요건 100% 매집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한다? 날아간다. 대신 시간은 걸릴 수 있다. 비슷하게 나왔던 그림이 요런 부강약품,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고점 위치가 다르니까. 부강약품, 아까 전에 장중에 지수할 때 봤던 뭐 웨클론 같은 경우도 매한가지죠. 어찌 보면 올려놓으면 그냥 다 밀었으니까, 올려놓으면 밀고 얘는 이렇게 오래 좀 걸리다가 올라간 거고, 부강약품도 여기도 조금 시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나서 튀고 올려놓고, 이 대원제약이라는 자리도 지금으로 보면 높아 보이지만 나중에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하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웬만하면 요 자리에서 그냥 죽어가지고 내려왔다가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어요. 기약할 수도 있지만 이 밑꼬리가 굉장히 길다라는 거는 당장 이 자리를 깰 이유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얘가. 그러면 요렇게만 이 안에서만 지켜주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혹여나 예를 들어 이렇게 밀리더라도 차후에 한 번 더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어디? 여기 자리는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원 그리다가 실패하면서 한 번 더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저항이 됐고, 그래서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했다가 다시 한 차례 올려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몸통을 여기까지 만들고 이 위로 지지받으면 훨씬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다시 한 차례 이 자리에서만 지지해주는 그림만 나오면 요 자리는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대신 올라오면서 요 자리에서 막힐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게 내일이랑 모레 양봉을 혹여나 만들어서 이 위에서만 지지받는 그림이 나온다면 올라갈 때 뚫고 올라선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올라선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분봉으로 보더라도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 1차적인 혹여나 더 많이 빠지면 요 자리까지 기대해볼 이 갭자리는 메꾼다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여기 밑골이 달았던 자리, 이게 괜히 단 자리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세 군데 볼 수 있죠. 18,600원 정도에 하나, 18,100원 정도, 그 다음 17,500원 정도, 이 자리 안에서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 그림인 거예요, 얘는. 그게 안 되면 당장은 나가리 흐름이 뭐다? 나가리 된다. 나가리 된다. 결국엔 이 바닥이에요. 실제적으로 따지면 여기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반등을 할 거면 결국엔 여기서 막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위로 만들어내는 그림은 나타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 한 번 더 상승한다. 그래 한 번 더 상승한다. 요런 그림을 지금 한번 그렸으니까
요런 그림 한번 그렸으니까 이제는 이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그래야 한 번 더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요런 그림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시 뒤지더라도,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 바닥까지 밀렸다가 큰 시세를 내더라도, 요런 그림처럼 내더라도 지금의 그림이 요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냥 요런 그림이에요. 뭐 여기까지, 그래 뭐 양봉 대신 음봉으로 요런 그림을 냈다면 밀리더라도 이제 여기선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밀리더라도 못해도 요 자리에서는 지켜줘야 되겠죠. 여기서 못 지키면 여기서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여기, 그죠? 1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거고, 많이 빠져도 17,500원, 여기 고점 만들었던 자리, 저점 만들었던 자리, 이 자리를 깨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의미가, 그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인 거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까지 깰 거면 당장은 무리고 뭔가 큰 그림을 나중에 그린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이 안에서는 지지해주고 반등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한번 쳐야지. 그래야 이게 내가 실수해서 잘못 물량을 넣었네, 나는 물량이라면 결국엔 여기서 빠져나간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 뚫고 올라선다라는 거고. 이해되시죠? 대원제약. 그러니까 지금 뭐 죽은 자리는 아니라는 거.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하나의 매집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어차피 이게 치료제로 엮였고, 그리고 싼 가격에 코로나 치료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 유럽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런 유럽에서 이제 긴급하게 FDA 승인을 이 종목이래. 이 치료제에 대해서 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야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몇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났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구충제 예전에 뭐 누가 먹고 좀 나아졌네, 그 개그맨 누구처럼 그런 게 불법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얘는 승인을 내겠다라는 입장이니까 그 기준으로 한두 번 밀리더라도 그런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옴으로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해되시죠? 쉽게 죽을 수 있는 종목 같지는 않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진 머티리얼즈. 자, 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인가요? 자, 현재 이 고점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자리죠. 아직은 고점 자리라고 볼 수 있고, 기존에 횡보했던 이런 박스권 위에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의 삼각수렴의 추세에 아직은 들어가 있는 자리인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밑에서 올라오는 이 수렴 추세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얘는 얘는 요런 그림인 거예요. 거기에 중간값은 이걸로 그어볼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그림 그려갖고 볼 수 있겠죠. 위에서 내려 꽂는 자리, 그 다음 밑에서 올라오는 자리, 요런 식으로 요런 그림이거든요. 그럼 이제 위에 있죠. 그럼 여기 일단 한번 치겠죠. 여기 한번 쳐서 뚫고 지지하면 한 번 더 고점 확인하러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올라와서 맞으면
제일 걱정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고점을 만들어 놓고 하락했다가 올라올 때 뭐 이 고점을 못 넘기면 눌린다. 그죠? 다시 올라올 때 여기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낮으니까 한 번 더 눌렀고, 다시 올라올 때 여기보다 여기가 낮으니까 한 번 더 눌렀고, 그죠? 두 번 지지해 준 거예요. 지금 이 바닥에서 두 번 지지해 줬고, 이번에 올라올 때 이제 일단 여기부터 넘겨야 되는 거죠. 여기가 얼마예요? 49,700원, 49,850원. 그러면 일단 여기는 넘겼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혹여나 밀리더라도 여기까진 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밀리면 요 정도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얘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이라면 요 자리죠. 46,8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요 자리를 확인 다시 한다라는 거. 요 자리 우선적인 거예요. 51,000원대 51,000원대 부근에서 밀리면 한 차례 누른다. 그때 46,800원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다시 한 차례 54,000원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큰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길게 내가 이 종목을 끌고 가는 모양이라면 얘는 요 자리에요. 요 자리 그냥 41,500원 종가상으로 41,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좋아요. 이 41,500원을 이탈해서 내려 앉아갖고 4만원 부근까지 내려 4,500원까지 넉넉 잡아서 4,500원까지 웬만하면 41,500원이었나요? 아까 어디였냐? 41,500원 웬만하면 41,500원인데 혹여나 뭐 대외적으로 엄청난 악재가 막 발생이 되고 그러면 45,000원까지는 열려있지만 웬만하면 41,500원 혹은 43,000원에서는 지지를 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다시 한 차례 54,0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중에 외국인이 주포네요. 기관은 일단 나갔고 이 새끼들이 좀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이 새끼들이 돌아와야 뭐한다?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한번 나올 수 있겠네요. 그 전까지는 그냥 여기까지만 잡아놓고 요 위에서 이렇게 박스 칠 확률이 나올 확률이 있겠네요. 뭐 이렇게 뭐 날아가든지 지랄을 하든지 수급이 둘 중에 봤을 때 이거 기존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외국인의 힘으로만 못 가요. 요렇게는 분명히 개관하고 외국인하고 동일하게 작업지를 2018년 8월 2017년 2월 좀 볼까요? 뭐야 이거? 지랄이네. 그죠? 보이시죠? 어떤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요 자리에서, 그죠? 요 자리에서 어떤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었냐? 개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가 쳐 올릴 만큼 올려놓고 여기서부터 개관이 밀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인하고 개관하고 같이 밀었을 거예요. 밀기 시작하고 밀었다가 여기서 조금 사주는 척 했다가 올라오면서 팔았을 거예요. 올라오면서 팔고 다 누르면서 이제 기관 다 팔고
여기서부터 여기 끌어올리면서 외국인이 다시 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흐름은 외국인이 물량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이 다시 들어오는 그림이 나타나야 얘는 뭐가 나온다?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면 어떻게 돌리냐 이거. 얘는 뭐가 나온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넘어가는 추세를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넘어가는 추세를 보인다. 그건 누구랑 누구? 개관하고 외국인이 같이 해야 된다. 추세를 외국인이 만들고 기관이 바닥을 잡는다고 하지만 요런 중소형주는 사실 10종목 중에 추세가 살아나는 종목들 보면 10종목 중에 7종목은 개관이 주포예요. 개관이 주포고 외국인이 서브를 봐줘요. 외국인이 서브를 봐줘요. 뭐 나머지 3종목은 외국인이 주포고 개관이 서브를 봐주고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그런 거 봤을 때 예전에 LB세미콘 얘도 그랬고 요런 추세 낼 때 외국인이 올려놓고 개관이 받았다가 여기 외국인이 올리고 개관이 받아서 개관이 올리고 팔아쳐먹고 다시 개관이 받아서 올리는. 그리고 국일제지라는 종목을 보면 여기 개인이 올리고 여기 외국인이 받아서 여기까지 올리고 여기 내려갈 때 개관이 받고 여기 올릴 때 개관이 팔고 개인하고 외국인이 받고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왜? 외국인이 받았으니까. 그나마 개인만 받았다 그러면 흘러내렸겠죠 다시. 그러니까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얘는 뭐 나중엔 뭔가 또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쉽게 안 죽거든 지금. 그런 것처럼 얘도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파동이 다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락 A파, B파, C파라면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게 하나의 1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파 다음에 2파 A, B, C 조정받고 지금 다시 이제 3파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하나의 이거는 제껴두고 기존에 있었던 박스권이니까 제껴두고 1파, 2파, 3파 나오고 지금 4파 나오고 나서 이제 5파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방이 더 남았다. 그러면 신고가를 가든 고점을 쌍봉을 만들든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얘는 쉽게 죽을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걸 또 기준 잡는 게 첫 상승의 고점을 넘겨서 뭐가 있어요? 몸통이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직 여기는 못 넘겼지만 나중에는 여기를 뭐 왔다리 갔다리 하든 연병을 하든 어쨌든 간에 나중에 몸통을 이렇게 또 그어놓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또 금상첨화로 가겠죠. 이해되시죠? 요런 그림 한 번 더 기대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잘 대응하시면 되고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싸게 잘 잡으시라고 싸게 잘 잡으셔갖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HCT. 자, 이 종목도 크게 보면 흐름 좋아요. 얘는 추세 따라가는 종목 같아요. 요렇게 하나 추세 잡고 바닥으로 이렇게 추세 잡고
여기에 중간값을 이렇게 잡고, 그죠? 이 추세 따라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 얘도 뭐 중소형 준 거 같고, 요런 추세를 만든다라는 건 개관이나 외국인이 매수 매도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 그쵸? 얘네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어찌됐든 추세를 맞았으니까 흘러내린다, 뭐 나는 뭐 관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안에 추세에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로 보면 이제는 지지와 저항을 좀 확인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나는데, 자, 지금 올라와서 9,450원이네. 얘는 9,450원을 깨면 안 되는 자리인 거고, 자, 월봉으로 보면 16년에 상장해서 공모가 밑으로 행보를 하다가 자, 이제 이 위로 올라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중심값이에요. 그냥 여기를 중심값으로 잡고, 중심값 잡고, 거기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밑바닥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자, 이렇게 잡아놓으면 흐름이 나오죠. 여기가 매수 매도가 많았던 자리 중에 하나인 거고, 이 밑으로 내려앉으면 무조건 주워 담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이렇게 박스가 친 거고, 그리고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윗자리로 뭐 여기 자리가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중간값 자리 하나 잡아놓은 거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중심값 자리에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위에서 이쁘게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럼 추세도 요렇게 만들어서 가고 있다. 그럼 단기적으로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깨진다면 밀릴 때 기존에 하락을 해줬던 몸통이 여기에 있고, 굳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너무 오바스럽죠? 그럼 그 위에 있는 몸통 자리가 여기 하나,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여기에요. 9,500원. 그죠? 그러면 얘는 9,500원 위에서만 조정을 받고 눌림을 받는다면 한 차례 더 상승이 가능해요. 어떤 파동? 요렇게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뚫고 올라가는 W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죠? 뭐 요런 추세가 보여주는 척 하면서 파동이 내려왔다 올라왔다 다시 한번 눌릴 때 여기까지만 눌렸다가 올라가는 요런 W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여튼 이 지금 HCT 뭐 5G 관련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종목을 처음 봐요. 사실 제가 검색기를 돌리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손수 다 찾아야 돼서 이 종목을 지금 처음 보는데, 지금의 그림으로는 이 위에서 지켜주는 자리가 좋아요. 9,000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원을 단기적인 손절로 잡으셔도 되는 부분인 거고, 지켜주는 자리가 좋고, 지켜주더라도 얘는 오늘의 이 저점을 계기로 바닥을 올려주는 그림이 좋아요. 요런 그림이 나오면서 일단 여기가 하나의 저항이 될 거니까 이렇게 뭐 쳐맞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한 차례 해서 올려다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야 빠르게 올라와요.
그게 아니면 이 안에서 횡보하다가 이 구름대로 들어가면 9,35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대신 이렇게 되면 시간이 한 달 이상은 최소 소요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려면. 그게 아니라 다시 한 차례 올려다 나서 얼마예요? 1,500원 위로 올려다 놓고 지지를 받으면 올라오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라는 거. 12,000원대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치고 올리면서 고점을 확인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고요. 얘는 어떻게 보면 자, 얘랑 비슷한 그림이 얘랑 비슷한 그림이 요 그림이거든요. 에코마케팅. 지금 이제 많이 상승을 해서 이 안에 박스권 놀이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기존의 일봉을 좀 보면 요런 그림이에요. 일봉이 상장을 하고 주구장창 빠지다가 밑에서 횡보를 쭉 해주고 슬금슬금 우상향 해주는 그림이 나주다가 한번 훅 밀어다 놓고 다시 올리면서 고점보다 살짝 남겨놓고 내려앉으면서 지켜줄 이 윗자리에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강하게 상승, 요런 그림처럼 지금의 그림도 지금 요런 그림처럼 얘가 요런 그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대신 이제 이 행보 구간은 좀 짧죠. 얘는 행보 구간은 짧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요렇게 행보하는 거나 여기서 이렇게 행보했던 거나 별반 차이는 없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좀 폭이 크게 뭐했다?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우상향을 했던 걸 다시 한번 내렸다, 바닥까지 내렸다. 그쵸? 여기까지 에코마스팅 초반하고 갔죠. 그리고 올려놓으면서 고점을 낮춰놨고 다시 지지 받고 여기서 이제 지지만 받으면 한번 나른다 라는 기준을 보여주는 자리가 이 에코마케팅의 요 자리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 그죠? 고점 만들어 놓고 한번 누르면서 바닥 있는 데까지 밀어놓고 올렸다가 고점 낮아지면서 내려와서 그 다음이 지켜주니까 빵. 그죠? 얘도 요런 그림. 얘도 요런 그림. 뭐야. 깜짝이야. 얘도 요런 그림. 그죠? 비슷하죠? 그죠?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에코마케팅도 결국에는 외인하고 기관이 저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수급의 중요성이 중요하고 누가 사고 파냐에 따라서 외국인 기관이 사실 잡주에서는 상승을 할 때 앞을 가로막는 그 악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중소형주, 그러니까 유망주라고 할 수 있죠. 코스닥에서 그런 종목들한테는 꾸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대신 테마를 그냥 묶어서 가는 잡주의 경우에는 올라올 때마다 발목을 잡아요. 왜? 지들 팔기 바쁘거든, 단타로. 저 같은 뭐라고 할까요? 잡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단기적인 급등을 노리는 불나방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도 되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뭐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한 번 더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상승을 내놓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시 고점을 한번 이렇게 낮춰놓고 여기 고점 이런 식으로 낮춰놓고 누른 다음에 그때 날아갈 수도 있어요. 뭐 어찌 됐든 이 종목은 월봉상에 보면 못해도 요 자리는 한 번, 그 다음이 나머지 요 자리를 확인하러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라탈 수도 있고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맞춰서 뭐 길게 아까 지켜줄 자리만 지켜준다면 길게 투자해봐도 나쁘지 않을 그림 같아요. 나쁘진 않을 그림 같은데 이평이 밑에서 시작해서 이제 올라오는 자리구나. 근데 약간의 횡보는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은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서 목요일날 저녁 9시 반 생방송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하고 있으니까요. 뭐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오셔서 종목 이야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분석을 깔끔하게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우리 회원님들은 내일 시장에서 뵐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